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문제에서 대장동에서 부동산 투기 업자들과 결탁되어서 지역 토착형 비리를 저지른 거, 저것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성남FC 구단에 후원한다고 해서 3자 뇌물 행태로 구단에 돈을 받고, 그리고는 용적률이나 각종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든지 편의를 제공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저런 애들은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서 흔히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백현동 사례라든지 정자동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김성태의 대북 송금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지자체장, 광역단체 차원이라도 저런 비리는 없었지요. 지금까지 어느 광역단체장이 대북 송금을 해주고, 그렇게 대리 송금해주고,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아주 고가의 선물을 주고 돈을 72억이나 주고,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왜 저런 희한한 일이 이재명에 의해서 2019, 2020년간에 저렇게 이루어진 걸까요? 도대체 왜 김성태는 이재명과 서로 연결된 것일까요? 김성태 조폭 출신 쌍방울 회장이고 계열사 50개 두고 상장사만 7개 있고, 또 그에 못지않은 배성윤 KH필룩스 회장, 그것도 계열사가 수십 개죠. 자,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을 사이에 두고 대북 송금을 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둘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북한에 돈을 주고 이재명의 경기도가 줘야 될 돈을 쌍방울이 대신 줬습니다.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었던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 반대해서 북한에 돈을 주지 못하고 쌍방울이 나서서 이재명이 이화영을 시켜서 북한과 합의해온 6개 환경 관련 사업을 갖다가 돈을 대납했어요. 자, 이것은 역대까지 토착 비리 행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을 김성태나 배성윤이가 했대도 그것은 익히 지자체와 관련 있는 각종 업체들이 대납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이야말로 여태 없었던 새로운 형태요. 자, 이것은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김성태의 필요에 의해서 일이 진행됐을까요? 이재명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김성태가 결부되어서 김성태가 떠안고 자기도 여러 가지 이익을 대신 노렸을까요? 자, 상식적으로 보면 김성태가 북한하고의 관계를 뚫어가지고 이재명을 설득해서 경기도 명의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재명이가 2018년 6월에 지사로 당선됐죠. 경기도 지사로요. 그런 다음에 평화부지사 자리로 이해찬의 오른팔이었고, 그리고 또 노무현이 집권하던 시기에 대북 사업에 빠꼬만 이화영을 데려다가 평화부지사로 앉혔습니다. 이화영은 오래간만에 공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기도가 왜 평화부지사가 필요했을까요? 접경지역이다? 그러면 인천도 평화부시장이 필요했을 거고 강원도도 평화부지사가 필요했을 건데, 당시 인천은 민주당이 지자체장일 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당시 강원도도 민주당이 지자체장이었는데 평화부지사 같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경기도에 이재명이만 과감하게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북한하고 교류 접촉하는 데 치중을 했죠. 자, 이 근원은 이재명이가 처음에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 그 주사파로 불리우는 자들과 당시 시장 선거에 연합해서, 그래서 그들이 후보를 사퇴하고 이재명을 밀고, 그런 다음에 이재명을 통해서 환경 미화 사업 같은 것을 넘겨받았지요. 협동조합 행태로요. 그래서 경기도가 일종의 연정 행태로 운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성남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경기 동부연합, 친북, 종북 세력들의 아지트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은 그들의 지지가 기반이 되어서 성남에서 한 번 더 시장이 되고, 대장동부터 지금 거론되는 성남FC 의혹이니 백현동이니 정자동이니 위례니 다 해먹었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 갔는데 이재명이 거기서 이제 눈을 뜬 거는 뭔가 하면 내가 다음 목표가 대선이다라는 거는 이재명이가 익히 2017년에 일개 성남시장 차원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문재인을 공격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안희정에게 뒤져서 3위를 했죠. 그때부터 이재명은 다음 대선 후보는 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의 가장 딜레마가 지금 안희정이 제거되고 박원순이 자살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권에 찍힌 여당의 대선 후보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내가 문하고 직접 관계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문하고 꼬인 게 많다. 실제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 문 때 걸려가지고 계속 고생했죠. 당시 무슨 현 여권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문한테 찍혀서 성남시장일 때도 경기도지사일 때도 계속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문을 풀기 위해서는 좀 쓰리 쿠션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기 북쪽에 있는 쪽에서 나를 좀 도와주고 거부감이 없도록 정리를 해줘야 된다. 한국의 좌파 진영 전체와 문척에까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무도 하지 않던 평화부지사를 만들고 특히 또 북쪽과의 교류에 능했고 노무현 정권 때 북방교류 사업을 활발히 해오고 그쪽에 라인을 갖고 있던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선임하고 평화부지사 밑에 아태협이라는 민간단체를 만들고 왜 민간단체를 만드는가 하면 경기도 부지사가 직접 북한하고 교류하는 주체가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북한이 위장으로 만드는 반관 반민단체인 조선 아태이와 또 경기도가 이화영이 밑에 만드는 아태협이라는 단체 간의 거래인 것처럼 하면서 북한을 방문해서 2차례 6개 사업을 합의하고 온 겁니다. 성의를 보인 거죠. 우리가 이 사업을 지원할 거니까 협약을 맺어주시오. 그게 이재명이나 경기도에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단 이재명이 개인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차지하는 데서 저 친북 종북 세력들이 널리 깔려있는 좌파 진영 내부에서의 헤게모니에 대한 일종의 개런티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본인이 확신했고 그런 개런티를 받을 때 문재인이 자신을 함부로 제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문이 끌어놓은 정치적 고리를 한편으로는 김만배를 통해서 대법관과 직접 연결되어서 정리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보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쪽을 이재명이 택했고요. 그래서 사업 협약을 맺고 또 한국에서 아태협 교류 회의를 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의회에서 서독이 걸려서 이재명이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선택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북한에 돈을 줘야 되는데 주기로 약속했는데 김성태 네가 좀 주라. 내가 직접 주기는 지금 어렵게 됐다. 그래서 김성태는 이제 그걸 차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이가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 이상의 확률을 확보했다고 생각했을 거고 두 번째는요. 김성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장 미래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다. 당장 저 협약을 가지고 지금 자기 밑에 자회사 나노스 같은 데서 대북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사업권을 독점했다라고 이렇게 흘려서 주가 조작을 하자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그 돈이 나간 부분에 대한 손실을 주가 조작으로 일부 만회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재명이한테 배팅을 걸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전부 김성태가 독점할 수도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김만배가 지금 이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벌은 것을 김성태는 최우양이를 통해서 너무 잘 듣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배성윤이 지 친구, 의형제 같은 친구가, 조폭 친구가 이 사야트 호텔을 인수하거나 강원랜드를 인수하는 부분을 통해서 부동산이 얼마나 큰 돈이 되는가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는 그 나중에 이런 큼직한 거 몇 개 하고 나면 지금 이번에는 72억이나 이런 거는 껌값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을 송금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결국은 이들이 저지른 것은 자신의 욕심, 대권에 대한 야욕, 또 더 나아가서 떼돈을 벌고 싶은 욕망에 북한을 끌어들이는데 지금 착수했던 거예요. 그리고 북한하고 배짱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본인이 지금 뭐 북한에 연계된 거 없이 유아영이가 했다, 김성태가 했다 하더라도 이 총책은 이재명입니다. 평화부지사를 선택하고 아태엽을 승인해주고 그리고 그 교류 행사에 참석할 때부터 그건 이재명의 사업이었던 거고요. 다른 한편은 김성태는 이재명을 통해서 베팅을 해서 대북 사업 주가 조작과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사업에 선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게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간첩단 사건이 되어버렸다. 수시로 중국에서 해합을 하고 북한 사람들을 한국에 끌어들여서 회의를 하고 필리핀까지 가서 회의를 하고 그 비용을 다 대주고 그리고 심지어 직원들을 70명을 동원해서 돈을 쪼개기로 북한에 송금해주고 이 모든 것이 김성태에 의해서 저질러졌고 심지어 에르메스 말 안장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김성태 뒤에 있는 일종의 대북 송금 사건의 수뇌부다. 수계다. 이걸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널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요. 지금 이재명과 김성태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